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평생 공부방의 브루스리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성장, 마인셋 강의의 저자입니다. 캐롤 드웨. 자, 책 낭독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서 계속 이어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해야 성장 마인셋을 올바로 심어줄 수 있을까? 성장 마인셋을 올바로 심어주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모들은 매 순간 자녀들에게 실수, 장애, 역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경을 좋은 것으로 대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장 마인셋을 심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지요. 세 번째, 성장 마인셋을 전한다는 건 단순히 사실과 법칙, 절차를 암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원리를 이해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이해도에 더 신경을 쓰고 학생의 이해도 필기하십시오. 학생의 이해도에 더 신경 쓰고 학생과 함께 노력할 때 학생이 자신의 능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자신의 능력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믿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말이죠. 한 연구에서는 수학교사가 개념을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아이들의 이해를 위해 피드백을 준 후에 수정하게 했을 때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성장 마인셋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수학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게 된 겁니다. 반대로 그 교사가 수학 법칙과 문제풀이 절차를 암기하도록 시키기만 했을 때는 수학 법칙과 문제풀이 절차를 암기하도록만 시켰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죠. 시키기만 했을 때는 아무리 노력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갖지 못했고 성장 마인셋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딱한 일이로군요. 이런 교사들 중에 성장 마인셋이란 용어를 교실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작 그들의 교수법, 즉 그들의 행동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성장 마인셋을 길러주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장 마인셋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수학 교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막막한 느낌이 든다고 말하자 수학 교사는 마주 앉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주렴.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는지 함께 이해하도록 해보자.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데. 그런 후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아보자꾸나. 그런 후에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아보자꾸나. 교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학생들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결국 수학에 대해서 성장 마인셋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험에 부담이 커진 시대에 대부분의 교실은 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지요. 사실 법칙 절차를 암기시켜야 학생들이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듯이 이런 생각은 자칫 고정 마인셋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바로 그 중요한 시험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그 교육 현실이 이랬었죠. 그저 공식을 외우는 선에서 끝났던 것이죠. 지루한 그 과정이었습니다. 또 그 공식이라는 게 잘 외워지지도 않았었고, 물리 공식이라든가, 화학 공식이라든가 많이 있었죠. 오히려 스토리텔링으로 그 공식이 나오게 된 그 배경, 이야기를 설명을 해줬으면 정말 나중에라도 흥미를 갖고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이해만큼 좋은 결과를 보증해 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배움을 곧 암기와 동일시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듯 보입니다. 저는 많은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에게서 암기와 진정한 이해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성장 마인셋의 측면에서 나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불안한 소식입니다. 호기심과 진정한 이해는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하지요. 만약 학생들이 더 이상 진정한 배움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울하다 하는 얘기군요. 맨 처음 우리는 성장 마인셋을 전하지 않는 어른들이 많다는 점에 놀랐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부모와 교사들이 성장 마인셋을 그저 자신의 머릿속에 담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그저 담아둘 것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칭찬하고 다시 말해서 배움의 그 과정을 칭찬해야 되겠죠. 어떻게 역경을 대하며 역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실망과 좌절로 불안으로 우울한 감정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배움의 기회다 라는 그 여유 있는 마음의 자세를 교사나 부모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깊이 있는 이해에 집중하는지 배움의 목표죠. 깊이 있는 이해에 집중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말입니다. 어떻게 깊이 있는 이해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깊이 있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교사로서 부모로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코치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자 우리가 유산을 전해줄 대상입니다. 성장 마인셋은 우리의 사명을 실현하고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가 전해야 할 유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셋 단련법.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내일은 자녀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메시지들이 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질을 가졌고 나는 그걸 심판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너는 발전하고 있고 나는 그 너의 발전에 관심이 많아 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Check it out.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칭찬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질문입니다. 아이의 지능이나 재능에 대한 칭찬은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다고 해도
고정 마인셋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이의 자신감과 동기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지요. 그 대신 아이들의 전략과 노력과 선택 같은 과정에 집중하도록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과정에 대한 칭찬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입니다. 아이가 주변을 어지를 때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건설적인 비판은 아이들이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이해하도록 돕는 피드백이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낙인을 찍거나 그냥 용서하는 건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없지요. 매일 밤마다 오늘 자신이 내 아이에게 어떤 건설적인 비판과 과정에 대한 칭찬을 줬는지 적어보세요. 자, 적어보십시다. 건설적인 비판과 과정에 대한 칭찬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자, 부모들은 아이가 지향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지향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선천적인 재능을 얻는다는 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익히고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되어야 하지요. 능력을 익히고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얘기죠. 능력을 익히고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요. 자녀를 위해 목표를 정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1분, 12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